자, 문법 영상이고요. 이건 강의 노트로 따져서는 31페이지, 강의 노트의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가 펴시고 준동사 부분에서의 가장 첫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준동사라는 게 뭐인지는 알고 있죠. 뭐 이제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준동사가 되겠어요. 뭐 일단 좀 예시를 들면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 준동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가 준동사에 포함이 되죠. 다시 한번, 원래는 동사였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다 원래는 동사였죠. 근데 그 동사에다가 약간씩의 모양을 바꿔요. 앞에다가 to를 붙인다든가,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뒤에다가 ing 또는 분사의 경우에는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ed, pp의 형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형태는 당연히 알 테니까 부정사죠. 즉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부정사의 부정은 확정돼 있지, 정해지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정해져 있지 않냐면 역할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어떨 때는 뭐 이건 다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부사의 역할, 이렇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 셋 중에서 뭐로 쓰이는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동명사는 정해져 있죠. 뭐예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은 명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나눌 분자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뭐 요 정도는 다 알겠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이고요. 과거 분사는 불규칙을 제외하고는 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뒤에다가 ed를 붙이죠. 3단 변화, 불규칙은 외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떨 때는 현재 분사, 어떨 때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는 일단 능동일 때, 그리고 진행의 의미가 있을 때, 요거는 분사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과거 분사는 수동과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가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로 고정되어 있죠. 즉 동명사는 명사로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 분사는 형용사로 정해져 있는 거고, 부정사는 안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학교에서의 기초 문법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일 때에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겠지. 동명사도 같이 얘기하면 동명사도 같은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공통적으로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죠. 어떨 때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 똑같은 명사 자리지만 어떤 때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다음 뒤에 페이지에 있는 영상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누구를 쓸 것이냐, 주격 보호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쓸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보통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뭐뭐 할 명사, I have a lot of work to do가 되는 거죠. I have some books to read가 되는 거죠. 해야 할 많은 일들, 그 다음에 읽어야 할 몇 권의 책들, 요게 바로 형사정법이 되어 있고요. 부사정용법은 6가지,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 조건, 각각의 해석을 잘 알아두시면 뭐 독해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동명사는 뭐 얘기했으니까 동명사 파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형태가 얘랑 얘 같죠.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각각의 용법, 이것이 동명사로 쓰였는지 현재 분사로 쓰였는지 수일치 쪽에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능동과 진행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이기 때문에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미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는 게 과거 분사가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물론 분사의 경우에는 이게 끝난 다음에 분사 구문까지가 수업에 추가가 되겠죠.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분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바람은 뭐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아는 것 같죠? 물론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이걸 왜 배우냐는 거죠. 왜 배우는 거죠? 아니 뭐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에는 뭐 투부정사의 용법 구별이라든가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어떨 때 쓰는지, 어떨 때는 투부정사, 어떨 때 동명사, 뭐 이거는 고등학교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에는 분사가 어떨 때는 현재 분사 ing, 어떨 때는 과거분사 ed, 물론 뭐 능동과 수동, 진행과 완료를 구별하고 분사구문도 이미 나오죠. 근데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향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 준동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문장 전환을 위한 거예요. 교재상으로는 요 위쪽에 좀 여백이 있죠. 위쪽에 프리뷰하고 이제 위쪽에 여백이 있죠. 나는 여기다 필기하겠어요. 준동사를 배우는 목적은 뭐다? 문장 전환을 하기 위한 거예요. 문장 전환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옛날 용어이긴 하지만 본문을 뭘로? 단문으로 바꿔주는 또는 단문을 본문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문장 전환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동사를 배우는 거죠. 본문과 단문이 뭐예요? 단수, 복수는 알고 있죠. 단문은 뭐예요? 단수의 문장이에요. 즉 문장이 한 개라는 거죠. 문장이 한 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 동사가 한 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본문은 뭐예요? 복수의 문장이에요. 즉 문장이 2개 이상, 기본적으로 일단 2개라고 얘기했을 때 주어 동사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주어 동사,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이런 게 바로 본문이 되겠어요. 우리는 국어 시간에 얘를 혼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겹문장이라고 얘기해요. 뭐 겹문장에서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혼문장, 헛단자죠. 그 다음에 겹문장, 겹쳤다는 거지. 여러 개가 겹쳐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준동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런 문장 전환에 준동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본문이라는 건 이렇게 쓰였을 거야. 문장이 2개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가 주어 1, 동사 1, 그 다음에 주어 2, 동사 2 이런 식으로 2가지가 겹쳐 있죠. 근데 문장이 2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2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2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이런 형태의 문장이 바로 본문이 되겠어요. 문장이 2개를 한 개의 접속사가 연결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용어를 갖다가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늘 그런 말을 했지만 이때의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라면 안 그렇지만 보통 종속 접속사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등위보다는 종속 접속사가 종류가 훨씬 더 많죠. 등위 접속사해봤자 and나 but, or 뭐 요 정도 so, for, yet 이 정도밖에 없는데 보통 종속 접속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문장의 주인이죠. 주인 문장.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주절의 반대 개념인 종속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던 국어식의 설명에서는 겹문장 중에서 얘가 아는 문장, 얘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종속절이 주절에 포함되어져서 안겨 들어가는 이런 걸 우리가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을 뭘로 바꾼다고요? 단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단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동사의 개수를 줄여야죠. 왜? 본문은 주어 동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단문은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서 누구를 없앨까? 주인을 없앨까? 종을 없앨까? 당연히 주인은 그대로 남겨둬요. 그래서 주어 1, 동사 1은 그대로, 주절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남겨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 없죠. 뒤를 이제 문장이 아닌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동사 있죠. 동사 2. 이 동사 2가 바로 뭐로 변신한다고요? 준동사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왜 준동사가 된다고요? 원래는 동사였죠. 근데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때는 투부정사, 어떤 때는 동명사, 어떤 때는 분사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요. 됐나요? 동사였던 걸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이 주어 있죠. 이 주어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원래는 문장이었던 게 주어도 없어졌고요. 동사도 없어졌어요. 아니 안 없어졌는데요. 역할이 달라졌죠. 진짜 주어였던 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진짜 주어는 아니죠. 원래는 진짜 동사였던 게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준동사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 절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구로 바꾸는 거예요. 구. 구와 절의 개념을 알고 있죠?
단어와 단어가 더해졌는데 주어 동사 관계일 때를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아닌 그냥 단어들의 합침, 단어들이 모여 있는 걸, 합쳐져 있는 걸, 연결되어 있는 걸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었던 본문이 문장은 한 개만 존재하는 단문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동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사구문이죠. 한번 볼까요? 분사구문은 주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종속절을 건드리죠. 어떻게 하더라? 접속사를 뺐죠. 그치? 그 다음에 주어를 빼죠. 어떻게? 이 문장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만약에 다르다면 뺄 수가 없죠. 남겨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사를 뭐로 바꾸죠? 시제가 같다라면 현재 분사 ing, 그 다음에 시제가 이전이라면 완료 분사 구문에 having pp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준동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문장 전환이 되겠어요. 투부정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장이 있어요. 한 번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It seems that she is rich. 아이고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겨우 보이네요. 그녀가 보여요.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이 문장이 바로 본문이에요. 왜?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그리고는 이때의 대시 접속사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런 문장에서 문장 전환을 어떻게 시키냐면 얘가 하필이면 주절이긴 해요. 얘가 주절이에요. 주절이긴 하지만 여기가 종속절이죠. 저때 이시 뭐예요? 가주어죠. It seems that절이 진주어죠. 그래서 여기가 주절, 여기가 종속절. 근데 이럴 때 이 이시 가주어이기 때문에 뜻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주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이 뒷문장에 있는 she가 실질적인 주어로 나오죠. 이게 바로 본문이 단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뭐가 됐어요? 투부정사로 바뀌죠. 그래서 to be rich.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문장 전환이라는 거죠. 결국 문장 전환이라는 건 모든 문장 전환은 단문과 본문의 서로의 변화예요. 단문이 본문됐다가 본문이 단문됐다가 주어 동사가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이럴 때 우리가 동사였던 걸 준동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준동사였던 to be가 위로 올라가서 is라는 진짜 동사가 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준동사를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죠.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투부정사, 어떤 때는 동명사, 어떤 때는 특히 분사구문처럼 분사로 바꿔주는 이런 문장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준동사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시계의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들, 물론 중학생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동사를 배운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목표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줄 때 어떤 형태로 바꿔주고 시제에 따라서 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지 그 다음에 이 주어 있죠. 주어 to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이 문장이 부정문이었을 때 이 준동사로 이루어진 구를 어떤 식으로 부정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표가 된 거죠. 문장 전환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여기서 미리 한번 총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듯이 투부정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동명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분사구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개의 준동사에 물론 당연히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표보다는 아래에 있는 표가 중요하고요. 채워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어요. 여기서 뭐다? 준동사가 원래는 동사였다는 거잖아. 원래 주어 동사였던 걸 동사가 아니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바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동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동사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주어가 있었죠. 주어 동사니까. 그 주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번째, 시제. 이 문장의 시제가 두 문장, 본문이었잖아요. 두 문장의 시제가 같은 시제일 때와 이전 시제일 때 어떻게 다르게 취급할 거냐. 그 다음에 태, 능동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수동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부정, 제일 쉽긴 하지만 원래의 그 종속절이
부정문이었을 때는 그 부정의 의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네 가지가 바로 동사적 성격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어, 시제, 태, 부정. 네 가지의 동사적 성격. 얼마나 중요하면 원래 동사였을 때 가지고 있던 특징인데 준동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죠.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땄어요. 그러면 국적은 미국이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주국적 때문에. 유승준? 뭐 이런 거 뭐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하고 머리는 까맣고 염색할 수 있겠지만 밥 먹을 때는 김치 먹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적인 특징, 변하지 않는. 국적은 바뀌었어도 나의 본질적 특징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되었지만 본질적 특징 네 가지, 주어를 간다는 것, 시제를 간다는 것, 태를 간다는 것, 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요 네 가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직 요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안 돼 있다면 오늘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각각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보여주겠지만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들어본 적도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쓰죠? 투부정사의 앞에다가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를 쓰죠.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가 되겠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건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거고요. 순서상.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의 성격, 성품 나오면 for가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of에 for 목적격이 원칙, of 목적격이 예외가 되겠어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쓰느냐. 동명사의 앞에다가 어떤 형태로? 소유격 또는 목적격의 형태로 쓰죠. 둘 다 원칙이에요. 어떤 앞에 있는 for와 of의 원칙과 예외 관계가 아니라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써도 되고 목적격을 써도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격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목적격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출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격을 쓰나 목적격을 쓰나 똑같다.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이고요. 분사구문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분사구문은 분사 앞에다가 공통점 다 앞이죠. 투부정사의 앞, 동명사의 앞, 분사의 앞에다가 형태는 주격의 형태로 써요. 의미상의 주어를 주격으로 쓰는 거죠. 얘네들은 형태가 달라지죠. 원래 주어였던 걸 for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 근데 얘는 그대로 주격을 써요. 왜 그럴까요?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에는 빼죠. 생략시키죠. 근데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는 남겨두죠. 어떻게? 남겨둔다는 건 주어를 그대로 남겨두면 당연히 형태는 주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남겨둔다는 거죠. 오케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리하시고 세부적인 건 그 영상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영상은 다 따로따로 찍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를 갖게요. 동사는 이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갖는데 그게 준동사가 되어서도 그 시제를 갖는다는 특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원래 동사의 시제는 12개죠. 12개가 어떻게 12개인지는 잠깐 영상을 끊고 혼자서 입으로 한번 읊어보세요. 시제가 어떻게 12개인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준동사의 시제는 둘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 단순이라는 시제가 있고요.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각각 명칭을 만들면 투부정사도 시제가 두 개고요. 동명사도 시제가 두 개고요. 분사구문도 시제가 두 개예요. 명칭은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르겠죠.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됐어요? 동명사의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요?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분사구문의 경우에 뭐라고 부르겠어요? 단순 분사구문과 완료 분사구문. 이거예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단순과 완료가 어떤 차이냐? 단순은 같은 시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완료는 이전 시제를 나타내죠. 이게 뭔 말이죠? 누구와 같다라는 거야. 누구보다 이전이라는 거야. 주절의 동사가 되겠어요. 원래 문장 전환, 아까 페이지에서 윗페이지에 적었던 것처럼 원래 주절과 종속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꿀 거 아니야. 종속절의 동사 to를 바꿀 거지. 근데 얘가 동사 원과 시제가 같은 시제라면 단순으로 가는 거고요. 얘가 동사 원보다 이전이라면 완료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와 같으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단순과 완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를 단순을 쓰고 아래를 완료를 쓸게요. 단순 부정사는 당연히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단순히 뭐예요? 그냥 원래 그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면 완료 부정사의 형태만 알면 되겠죠.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를 쓰시면 완료 부정사가 되겠어요. 얘가 왜 완료 부정사인지 명칭에서 답이 나와요. 왜? have 플러스 pp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완료 시제죠.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to 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이기 때문에 to have pp가 되면 완료 부정사가 되는 거죠. 명칭 속에 답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냥 쓰면 단순 부정사, to 부정사를. 근데 have pp라는 완료 시제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완료 부정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동명사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 보는 거야. 단순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뭘 붙여요? ing를 붙이죠. 이게 단순 동명사, 원래의 동명사의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완료 동명사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같은 방식이에요. 완료 시제인 have pp에다가 이번에는 뭘 붙여야 돼요? to 부정사는 to를 붙이는 거고 앞에다가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니까 어떤 형태? having pp가 되는 거죠. 왜 having pp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have pp가 안 쓰겠어요? 완료 시제죠. 거기다가 뭘 붙인다고요? ing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료 동명사.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나타내는 완료 동명사가 되겠어요. 마지막 분사구문에서도 단순 분사구문과 완료 분사구문이 있죠. 여러분들 분사구문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분사구문 바꿀 때는 동사를 절대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바꾸죠. 과거 분사로 바꾸는 분사구문은 없어요. 과거 분사가 남는 경우는 있지만 항상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바꾸죠. 그러면 완료 분사 구문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having pp가 되는 거죠. 같은 시제일 때는 동사에다가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데 이전 시제일 때는 완료 시제의 have pp에다가 거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 형태가 똑같은데요? 당연하죠. 왜? 원래의 기본적인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바꾼 형태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완료 동명사와 완료 분사구는 둘 다 having pp라는 둘 다 ing를 붙이니까 완료에다가 ing를 붙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시제는 이렇게 두 가지 단순과 완료가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가 볼게요. 태는 원래 두 가지죠. 뭔태? 능동태와 수동태. 하는 거면 능동, 당하는 거면 수동. 역시 이것도 뭔가 이제 능동과 수동이라는 건 분사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정리가 될 거죠. 근데 능동일 때는 당연히 원래의 형태, 이 단순의 형태가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거는 또 쓰기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수동의 형태만 적어드리겠어요. 수동의 형태. 자, 수동형 부정사. 능동형 부정사는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요. 수동형 부정사는 어떻게 써야겠어요? 수동태에다가 to를 붙이니까 to be p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형태가 익숙하게 바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동형 부정사 뭐예요? 얘가 수동이잖아요. 거기다 뭐 붙였다고요? to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to be pp 이거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수동형 동명사는 당연히 be 플러스 pp에다가 뭘 붙여요? ing를 붙이죠. 그러면 being pp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수동형 동명사가 되는 거죠. 수동태의 be 플러스 pp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have pp에 ing 붙여서 have pp, be pp에다가 ing 붙여서 being pp가 되겠어요. 그러면 수동형 분사구문은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역시 being pp죠. be 플러스 pp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같으니까 바꾼 형태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be 플러스 pp에다가 ing를 붙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동명사와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하는데 여기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좀 차이가 발생해요. 뭐냐면 분사구문은 분사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분사구문은 왜 만들어요?
짧게 간략하게 문장을 갖다가 바꾸는 방법. 짧게 만드는 거잖아. 긴 문장을. 그러면 얘도 분사이지만 being도 pp도 분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때 이 being이 생략되어지죠. 결국 과거분사 pp로 시작되어지는 분사구문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구문은 절대 현재 분사로만 바꿔줘야 돼요. 근데 현재 분사로 바꿨는데 비동사가 being 됐죠. 근데 being이 생략되어져서 결국 pp가 남게 되는 거죠. 원래 pp였던 게 being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존재는 한다는 거. 우리는 무조건 ing로 바꿔야 되겠지만 남는 게 pp만 남을 때도 있다는 거. 분사구문 쪽에서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시제에는 이전을 나타내는 완료가 있고요. 태에는 당하는 걸 나타내는 수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뭔 말이에요? 시제는 이전이고요. 태는 수동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원래 그냥 쓰면 같은 시제, 단순과 능동의 의미를 갖죠. 근데 이걸 둘로 바꾸는 거야. 같은 게 아니라 이전, 능동이 아니라 수동.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요것과 요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내 머릿속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합치는 걸 보여드리면 to have been pp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to have been pp. 봐, 앞을 보시면 have been, have 플러스 pp죠. 얘는 시제, 완료를 나타내요. 물론 이전 시제를. 그쵸? 근데 뒤를 보면 be 플러스 pp. 얘는 뭐예요? 수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완료 수동형 부정사가 되는 거죠. 명칭은 다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야.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능동형 부정사, 수동형 부정사. 두 개를 합치면 완료 수동형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have been pp라는 완료의 수동 형태에다가 to를 붙이면 그때는 바로 완료 수동형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니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했어요? having been pp가 되겠어요. having been pp가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완료의 수동형이 have been pp였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붙였어요? ing를 붙이니까 having been pp.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to have been pp. 뒤에다가 ing 붙이면 having been pp. 완료 수동형 동명사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완료 수동형 분사구문은 어떻게 쓸까요? 답은 나와있죠? 똑같아요. 누구랑? 동명사와 형태는 똑같아요. 일단 쓰시면 having been pp의 형태가 되죠. 완료 수동형에다가 ing를 붙였죠. 그래서 완료 수동형 분사구문이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하나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뭐예요? having been 뒤에 또 pp가 나왔죠. 그러면 역시 being 또는 having been을 생략해서 결과적으로 분사구문에서의 수동은 pp만 남게 되는 거죠. 왜? 짧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모양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수동의 경우에는 pp가 남기 때문에 얘는 being 또는 having been은 생략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having은 못 빼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거고, 비동사는 그닥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거고, having pp는 이전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빼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having pp는 능동이고요, having been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의 pp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건 착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잘 자기 걸로 챙겨두셔야 돼요. 뭔가 여기까지 했으면 뭔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그 느낀 점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이 원래는 동사였던 걸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데, 만약에 원래 그 종속절, 문장 전환한다고 했잖아. 종속절이 부정문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부정을 표현하는가? 간단하죠? 이게 제일 쉽긴 하죠. 뭐예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딴 거 필요 없고 not 또는 never만 붙이면 되죠. 원래 부정문이었다면 do not, does not, did not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또는 had not, pp라든가 부정문의 형태.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투부정사의 앞에다.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경우에도 동명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를 붙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의 경우에도 분사의 앞에다가 뭘 붙여요? not 또는 never를 붙이면 되겠어요. 제일 쉽죠. 부정을 만드는 방법은 딴 거 필요 없고 not 또는 never를 그 준동사의 앞에다가 붙이면 끝난다는 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준동사의 동사적 성격인 주어, 시제, 태, 부정을 갖다가 한번 나열해봤어요. 이 내용이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 그게 안 돼 있더라면 뒤쪽에 있는 각각의 영상들 그 내용에 대한 각각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봐가면서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이유가 뭐야? 다 똑같죠. 뭐가 다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일관성이 있는 원리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세 가지의 준동사를 관통하는 원래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복문을 단문으로 만들면서 동사였던 걸 동사가 아니게 만든다는 방법 중에 어떤 때는 투부정사, 어떤 때는 동명사, 어떤 때는 분사를 택하는 건데 근데 그 원리가 똑같아요. 주어를 쓰는 방법, 의미상의 주어죠. 모두가 준동사의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요. 형태만 다를 뿐이죠. 들어가서 배우면 더 비슷한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제, 셋 다 두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죠. 같은 시제일 때의 단순, 이전 시제일 때의 완료, 명칭까지도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단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됐어요? 그 다음에 태도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쓰면 능동형 부정사, 능동형 동명사, 능동형 분사구문인데 이걸 수동형 to be pp 그 다음에 being pp 마찬가지로 being pp 똑같긴 한데 pp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being 생략 이런 것들이 바로 수동형 준동사가 되겠어요. 수동형 부정사, 수동형 동명사, 수동형 분사구문. 근데 시제와 태를 합쳐서 이전이면서 당하는 것 완료이면서 수동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to have been pp가 뭐예요? 완료 수동형 부정사. having been pp가 뭐예요? 완료 수동형 동명사. 그 다음에 having been pp에서 having been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얘도 완료 수동형 분사구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쉽게 원래 문장이 부정문이었다면 다 필요 없고 준동사들의 각각의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를 붙이면 다 부정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의 준동사의 세부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준동사의 31페이지였죠. 31페이지의 내용이면서 이게 머릿속에 먼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각각의 내용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각각의 세부적인 영상들을 따로 보시면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준동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다? 문장 전환이에요. 동사를 더 이상 동사게 아니게 만들면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가 되겠어요.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수고했어요.